안녕하세요. 항공강사 성공TV 김홍석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여러 학원을 다니면서 특히 이제 대형 학원이 많이 있어 봤는데, 대형 학원에 있으면서 좀 가난한 강사,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난하다고 하면 일단은 월 수입이 좀 적겠죠. 월 수입이 적은 강사들이랑 얘기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하니까 월 수입이 적구나.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거고요. 들으시면서 약간 좀 찔리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 주관적인 겁니다. 제가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을 해도 인기 좋은 강사님들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 좀 그렇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대형 학원에 가면요, 강사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떤 강사들은 막 월 1000, 월 2000을 버는데, 어떤 강사는 같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월 100, 월 200 이 정도만 받는 강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작은 학원은 이게 비교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큰 학원은요, 강사들마다 차 월급이 다르고요. 특히 중고등부 그리고 고등부 강사님들은요, 주로 이제 비율제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즉 학생 수대로 월급이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사는 막 100명 이상을 가르치면서 월 1000만원 이상을 벌고, 어떤 강사는 똑같은 시스템인데 학생을 10명, 15명, 20명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적은 강사들의 행동들의 특징이 뭐였냐? 첫 번째, 일단은 쓰레빠를 질질 끌면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일단은 강사가 물론 뭐 쓰레빠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뭐 구찌 쓰레빠면 상관없겠죠. 근데 그냥 삼선 쓰레빠 질질 끌면서 수업 들어가시는 그런 강사님들, 일단은 그 기본이 좀 안 돼 있지 않나? 왜냐면 학생들도 어쨌든 교복을 입고 오든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근데 강사로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님이신데 쓰레빠를 질질 끌면서 수업 들어가는 것 자체가 먼저 학생들이 느낄 때 너무 편안하게만 느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강사님이 좀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싶은 겁니다. 즉 의상도 마찬가지겠죠. 의상도 그냥 면 티셔츠 쪼가리 그냥 입고 가는 것보다는 약간 좀 갖춰 있고, 그렇다고 뭐 좀 좋은 걸 입으라는 건 아니에요. 좀 갖춰 있고, 신발도 스레빠가 아니라 뭐 구두라든지 아니면 좀 단정한 운동화 이렇게 신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두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자신이 자료를 만들지를 않더라고요.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시중에 있는 교재로만 계속 수업을 합니다. 내신 대비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1일 테스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학생별로 부족한 참고 자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오답 자료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자료, 내신 대비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거를 전혀 작업을 안 하시는 강사님들이 게스트라는 겁니다. 실제 한 경우는 어떤 경우 있었냐면, 제가 이제 복사하기 앞에서 막 이제 제가 만든 자료를 프린트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쓱 옆에 오셔가지고, 그거 뭐야? 이거 기출 문제인가? 아니면 예상 문제인가? 그거 어떻게 한 부만 나 줘봐? 이렇게 자료를 부탁하는 강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딱 박힌 자료. 뭐 그게 작게 말하면 테스트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신 대비 자료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가 있잖아요. 자체 교재 전혀 상상도 안 하시네요. 그런 분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된 자료를 만들지 않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항상 쉬는 시간마다 막 달려나갔습니다. 어디를? 담배 피러. 네, 여러분, 학원 강사는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질문 같은 것도 하면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가서 질문도 받아주고, 또는 이게 첨삭지도도 해주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강사가 담배를 많이 핀다? 꼰대 너무 많이 핀다? 그러면 강사 당사자는 못 느끼겠지만 학생들은 느낍니다. 몸에 담배 냄새가 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담배를 좀 줄이시든가 끊는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형 학원에서 초보 강사들을 면접 볼 때 이 흡연 여부도 뽑는 데 있어가지고 큰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일단 담배 핀다고 하면은 일단 좀 배제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담배 줄이시거나 최고는 끊으신 거, 끊어야 뭔가 된다라는 거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가 있을까? 네. 항상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퇴근하시거나 퇴근하시러 바로 뭐 회식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밤새 뭐 유럽 축구를 본다든가 그러니까 자기 개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기보다는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 개발을 꼭 엄청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시간에 수업 준비도 좀 하시고 자료도 좀 만드시고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고민도 좀 하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을 전혀 하진 않습니다. 네, 하질 않아요. 상담이 제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상담을 전혀 안 하시는 강사님들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도 안 할 거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 혹여나 학원에다 상담을 시키더라도요 학부모님들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자기가 학생도 잘 모르는데 학부모들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으로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상담 얘기하니까 딱 느껴진 게 뭐냐면 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학생들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이 학생이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고 약점이 뭐고 어느 단원을 잘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전무합니다. 네,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네, 5번째로 바로 넘어가죠. 시스템이 없어요. 시스템이 1일 테스트도 없고 숙제검사 일절 안 합니다. 숙제검사도 안 하고 질의응답을 잘 받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잘 캐치를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기하죠? 학원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특이한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수입이 적은 거고 학생들이 들어와도 학생들이 대번에 압니다. 첫 느낌에 다 알죠? 이 강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시네? 나한테 관심이 많네? 이 선생님과 같이 강의를 하면은 사랑도 받고 내 실력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를 잘 캐치하시고 내 내신 대비 잘해줄 수 있을까? 나 대학 갈 수 있는 성적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수업하고 다른 반 가든가 퇴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나요? 학생들이랑 관심이 부족하다는 거,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점점 학생들이 학원에서 신입생을 넣어줘도요 퇴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퇴원을 많이 하게 되면 점점 학원에서 신입생을 넣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본인이 데리고 있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쪼그라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신입 강사가 들어오면 학원에서도 밀어줍니다. 처음에 막 학생 수 20명 넣어주고 30명도 넣어주고 40명도 막 넣어줘요. 그랬는데 퇴원이 너무 많아. 그러면 서서히 신입생을 좀 조심스럽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항상 이제 10명대, 20명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월수입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100만원대, 200만원대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정도 수입에도 만족하시는 강사님이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생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정도의 열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면 제가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제가 여기 옆에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 요거대로 한번, 요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제가 일단은 오늘 요 정도 내용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강사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뵙죠.